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 조건 중에서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이걸 정지 조건. 그죠? 맞죠? 정지 조건. 말하자면 정지시켜 놓았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해지 조건. 그 조건은 성취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해지 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그 기성 조건이 만약에 정지 조건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다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정지 조건으로 붙어 있으면, 즉 효력 발생 조건으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그냥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 없는 계약이지, 그죠? 그러니까 50%라고 막 찍지 말고. 자, 한 번만 더. 자, 기성 조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걸 정지 조건으로 붙이면 효력 발생 조건으로 붙였으니까 효력이 그냥 발생해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조건 없는 계약이지. 그죠? 그 다음에 기성 조건, 이미 이루어진 거, 이걸 계약의 효력 소멸 조건, 즉 해지 조건으로 붙이면 효력이 그냥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지, 무효. 그 다음에 불용 조건. 불용 조건은 예컨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또는 뭐 이런 말 좀 뭐하지만 중증 장애자 보고 네가 육사에 합격한다면, 이거 불용 맞죠? 불용. 자, 불용 조건, 이걸 정지 조건으로 붙이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돈 100만원 주겠다. 이거는 안 준다는 말이죠, 그죠? 무효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자 보고 네가 육사 합격할 때까지 내가 생활비를 매달 30만원 주겠다 그러면 그건 죽을 때까지 계속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다시 불용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붙였죠. 그러면 효력이 소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유효지, 그죠? 조건 없는 계약이죠? 맞죠? 조건 없는 계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 중에서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조건에 원래 소거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거표 원래 없습니다. 정지 조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해요. 해지 조건 성취되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효력 소멸해요. 근데 당사자 약정으로 소거표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소거표를 주는 게 가능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는 건데 그 발생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딱 확정되어 있는 거, 확실한 거, 이거는 확정기한이라 그러죠. 확정기한. 분명히 발생은 하지만 그 시점만 모르는 거, 뭐라 그러죠? 불확정기한이라 그러죠. 불확정기한이라 그래요. 자, 그거는 뭐 그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원래 같은 부동산 상에 제한 물건이 두 개 있습니다. 저당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는 먼저 성립한 거, 그게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이 먼저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부동산 경매되더라도 먼저 성립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호하니까. 근데 저당권이 나중에 성립했다면, 나중에 설정되었다면 앞에 있는 저당권을 먼저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야 낙찰이 잘 되니까. 맞죠, 그죠?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그리고 원래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인데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임금 채권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가등기 나왔을 때, 그죠? 가등기 나왔을 때 나중에 본등기했다는 걸 전제로 말입니다. 가등기된 그 채권이 물건에 우선할 수 있어요. 물론 본등기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본등기 하면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요거는 우선 203페이지로 가보세요. 203페이지로 가보시면 그 밑에 큰 4번에 등기 청구권이라고 나오죠.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으면
자,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형태 없어요.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청구권이 만약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특정한 자만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자, 그 사람만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는 원래.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어디에서 발생하겠습니까? 채권에서 발생해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행사하려면 소멸시효 걸리게 됩니다. 10년 행사하려면 소멸시효 걸려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는 행사의 그 상대방이 어느 한 사람으로 딱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의 상대방이 어느 한 사람으로 딱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당연히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하겠습니까? 물권에서 발생해요. 그 다음에 특히 소유권에 기한 것은 말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 도장만 찍었어요. 도장만 찍은 상태에서는 이 땅의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 계약으로 이자가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채권을 취득했을 뿐입니다. 맞죠, 그죠? 채권, 소유권을 넘겨받을 채권이 발생했을 뿐이고, 이 채권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러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구권이라고 나왔어요. 이 청구권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이죠. 채권에서 생겨났잖아요, 그죠? 채권적입니다. 이거는 채권적. 채권적이니까 자, 우리 그전에 공부했던 거, 만약에 갑이 이걸 제3자 병한테 팔아버렸다. 제3자 병한테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래, 이자가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이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안 되겠지만 원칙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의 요게 먼저 생겨났는데 요걸 가지고 이 병한테 행사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요. 요거는 누구에게만 행사합니까?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행사하죠, 그죠? 갑에게만. 그리고 요런 권리는 몇 년 행사 안 하면 10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 걸려버립니다. 그죠? 그게 바로 뒷페이지 가보시면 괄호 1번 얘기입니다. 괄호 1번 얘기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 예컨대 매매 계약에 따른 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거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자, 갑의 소유 부동산입니다. 이걸 자기 친척 을에게 관리를 맡겨놓았더니, 그런데 이 사람이 각종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자신에게로 무단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가 을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여전히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그죠? 갑입니다. 이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이쪽에 있으니까 A가 갑이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엄청 힘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요컨대 이 등기는 이 사람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방해를 제거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이게 이것 때문에 침해되고 있으니까 그 제거시키려고 생겨난 거죠, 그죠?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물권적이죠. 물권적이니까
혹시 만약에 이자가 등기 이용해가지고 제3자 병한테 팔아버렸다. 만약에 팔아버렸다. 이자 넘겼을 때 이때 이 청구권을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권적이니까, 그죠? 물권적이니까 행사의 상대방이 어느 한 사람으로 딱 특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은 이쪽에다가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죠? 그게 2번입니다. 걸로 2번. 실제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말하자면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해했죠? 요거잖아요. 이 실제 소유자와 그 다음에 지금 등기 명의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맞죠? 이때 실제 소유자 이 사람의 그 말소등기 청구, 이거는 물권적입니다, 그죠? 물권적.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에 지난 1월 2월에도 이거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A 소유 땅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좀 쉽게 현실적으로 이쪽은 A 소유 땅, 여기는 B 소유 땅. B가 건물을 짓다가 시공상의 착오로 모르고 말입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렸습니다. 남의 땅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몰랐어요. 자, 요 부분, 요 땅. 이렇게 집을 짓고 산 지가 20년 지나가 버렸습니다. 20년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 부분 땅을 볼게요.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떼볼게요. 누구 땅입니까, 지금? A 땅이잖아요. 근데 누가 점유를 해왔습니까? B가 완전히 자기 땅처럼 점유했죠, 그죠? 그러니까 20년간 점유하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돼 버립니다. 취득시 완성되면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을 분필해서 나에게로 이전 등기하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물권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물권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유 문제니까 물권적 이런 생각이 잘 들어요. 공부 처음 하실 때. 근데 잘 들으세요. 물권적이려면 그 땅은 내 땅이니까, 내 땅이 되면 네가 가지고 있냐? 그걸 나한테 넘겨라. 그게 물권적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물권적이라면 내 땅인데 그게 왜 네 앞으로 등기되어 있느냐? 그 등기는 말소하든지 나에게 넘겨라. 그래야 그게 물권적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소유권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민법에 245조 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률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말입니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자가 청구하는 것은 당신 소유지만 우리 민법에 따라서 당신은 그 소유권을 미안하지만 나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 이행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이해돼요? 내 땅이니까 나한테 넘겨라 이거 아니에요. 내 땅이니까 나에게 넘겨라가 아니고 네 땅이지만 이 조문에 따라서 당신은 그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야 한다. 넘겨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채권적입니다. 채권적이에요. 채권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시 완성했지만 아직 이자 앞으로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아직은 등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A입니다. A예요. 이자가 제3자 C한테 팔았다면 C는 소유권 있는 자에게서 샀잖아요. 소유권 있는 자에게서 샀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청구권을 이쪽에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돼요. 없게 됩니다. 다만 취득시 완성을 A가 알면서도 만약에 팔아먹었다면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이쪽에다가 이거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채권적입니다. 자, 취득시 완성하면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건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초로 많은 판례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예컨대 우리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시공상의 착오로 그 건축물이 경계선을 넘어서 인접한 갑소유 X토지의 일부를 침범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즉 취득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자 이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줄 을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일단 세 가지 할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194페이지로. 자, 한 번 더. 일단 청구권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적 아니면 물권적. 둘 중에 한 개예요. 중간 형태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채권적 아니면 물권적. 자, 물권적 청구권의 밑에 맨 밑에 3번 법적 성질. 첫 줄 보시면 첫 줄 괄호 1번 첫 줄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는 물권에 기한 것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소유 땅입니다. 이걸 B에게 관리 맡겨놓았더니 이자가 무단으로 등기해가지고 제3자 C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 유효, 무효. 이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왜들 자신이 없이용? 근데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이행해줄 책임, 이행해줘야 할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못 해주면 손해배상해줘야 되고, 그거는 이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무효라면 이행 문제 없잖아요. 이행 안 해도 아무 책임 안 지잖아요, 원래. 맞죠, 그죠? 근데 이 계약은 이자가 이행해줘야 돼요. 소유권 취득해서 이쪽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에는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면에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잖아요. 진정한 소유자인데 이자가 무단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요거 방해물 제거하라 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거는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이죠. 매매 계약에서 나왔으니까. 요거는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물권적이죠. 소유권에서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자가 이 계약의 이행으로 이쪽에 이전 넘겨주면 이게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권리는 이쪽에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은 이 권리가 실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권적이 채권적보다 우선한다, 그죠? 결국은 이쪽 권리가 실현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보다 우선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역시 첫 줄 물권이 이전 소멸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A가 소유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게 이 사람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방해 안 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A가 B에게 나가라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인데 이게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다시 A가 이 땅의 소유자인데 그 땅을 이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자기 소유권을 지금 침해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침해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청구 아닙니까? 그죠?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소유권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물권적입니다. 물권적. 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A가 이 땅을 C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이쪽에 이전 등기해주고 이자가 이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되었어요. 이때 A가 자 C가 말이죠. 둘이 이제 합의합니다. 어차피 이 소송은 당신이 제기했으니까 당신이 그 소송을 끝내세요. 라고 둘이 요 물권적 청구권을 이자에게 유보시켜 놓는 약정을 둘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소송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은 원고 적격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뭘 자기가 돌려달라 그래요?
맞죠? 소유권에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미 이쪽에 넘어간 상태예요. 더 이상 이 소송은 이자가 진행 못 시켜요. 원고를 A에서 C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물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반드시 넘어갑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을 전 물권자에게 유보시키는 약정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보세요. 아직 2천 등기 안 했어요. 매매 계약만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만 체결했으면 아직은 이 땅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애한테 있습니다. 이 사람 소유권 없어요. 근데 둘이 합의했어요. 어차피 네가 소유권을 취득할 땅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네가 받아라. 먼저 받아라. 이 소송은 네가 진행시켜라. 저 원고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절차를 취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안 돼요. 그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이자가 진행시킬 수 있는 소송이 아니에요. 요컨대 물권적 청구권 요것만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끝에 소유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남겨질 수 없습니다. 바로 밑에 줄도 같은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에서 분리해서 따로 양도 못해요. 그 다음에 좀 곧잘 나오는 얘기가 6번의 첫 줄.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 내지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유하지 않는다. 고의, 과실을 유하지 않는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걸로 할게요. 두 땅의 실적 경계가 여기입니다. 진짜 경계가 여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짓다가 시공상에 착오입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모르고 이 건물이 남의 땅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땅이 워낙 넓은 걸로 보세요. 아주 넓은 땅. 이 사람은 이쪽 땅의 그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이자는 몰라요. 또 누구라도 B 입장이라면 자, 이렇게 지형 지물 때문에 뭐 강이 뭐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산이 이렇게 있다거나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자기 땅인 줄 오인할 수도 있죠. 그죠? 과실이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무과실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A가 요 부분에서 저쪽으로 물러가세요 라고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B는 나는 몰랐다. 그리고 나는 전혀 과실이 없다 라고 항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내가 애가 돼보세요. 내가 A. 내가 애가 돼보세요. 아, 내 땅을 남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 없다고 나한테 대항해요. 자, 나 A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아, 잘못 없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럼 계속 그 땅 점유하세요. 이럴래요? 과실 있고 없고는 그건 네 사정이다. 그죠? 네가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그건 내 땅이다. 나한테 넘겨라. 할 거죠, 그죠? 요건데 이 사람이 물권 침해자입니다. 이쪽 소유권 침해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전혀 과실 없어요. 그래도 침해입니다. 맞죠?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이 물권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안 따져요. 만약에 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러면 반환 청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들어가요. 이해했죠? 자, 다시 물권적 청구권은 그 물권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 없다 이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러면 조금 띄어서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배 청구도 할 수 있다. 그죠? 자, 손배 청구는 이거는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뒷페이지는 그냥 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 혹시 이 땅에 뭐 은행에서 담보 잡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뭘 보고 확인합니까? 등기부 때 보고 확인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뭐다? 등기다. 그죠? 등기. 그런데 동산 말입니다. 이 자전거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자전거 가지고 있는 자가 아마 그 자가 소유자이겠지.
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죠. 상당히 불완전하지만 아무튼 점유 자체가 동사 물건의 공시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동산은 등기보고 누가 소유자인지 또는 다른 저당권 같은 거 없는지를 확인해요. 근데 동사는 그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유자이겠지 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그게 공시 방법입니다. 점유가. 자, 옆에 페이지 공시 원칙. 공시 원칙은 자, 물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른 제3자들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제3자도 알 수 있게끔 이전 등기 하잖아요. 맞죠? 그죠? 이전 등기 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목적물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간에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외부로 표상해주고, 또 만약에 동산이면 그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해줌으로써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외부로 표시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은 목적물이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다 적용됩니다. 근데 공시의 원칙, 자, 공시의 원칙이 뭡니까? 이 공시 방법, 예컨대 등기,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그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공시의 원칙은 적어도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정됩니까? 안 돼요. 그 관로 위반에 우리 민법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 공시의 원칙을 채용 안 합니다. 즉 등기 믿고 거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여주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공시의 원칙, 그 다음에 공실의 원칙,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자, 다시 부동산은 일단 만약에 팔았다면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외부로 표시하죠. 공시. 그 다음에 동산, 나 자전거 팔았다면 인도해주죠. 점유를 넘겨주죠. 그죠? 자, 공시 원칙 인정합니다. 공시 원칙은 부동산의 공시 방법 등기,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 안 해줘요. 맞죠? 동산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A가 자기 자전거입니다. 자, 동산입니다. 자전거를 B한테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으면 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점유하고 있길래, 그래서 B가 소유자인 줄로 믿고 C가 샀습니다. 이자 소유자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B가 소유자인 줄로 믿었습니다. 사실 선의만 가지고 안 되는데 평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자, 대표가 선입니다. 이때 이 C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선의 취득. 선의 취득. 한 번 더. 자, A가 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B가 무단으로 등기를 해놓았어요. 이걸 C한테 팔았습니다. C는 등기 보고 B가 소유자인 줄로 그렇게 믿고 샀어요. 이 C의 소유권 취득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자,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근데 동사는 점유하고 있는 자, 그 자가 소유자인 줄로 믿고 샀을 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줍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선의 취득이라 그래요. 선의 취득. 선의 취득. 자, 선의 취득은 사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개념만 이해하세요. 개념만. 자, 그래서 뒷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부가 하나 나오죠. 그죠? 공시법에서 여러분들 다 보실 텐데, 이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석장으로 나누시죠. 그죠? 첫째 뭡니까? 표제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갑구. 그 다음에 을구. 표제부에는 뭘 기재합니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그죠? 건물 보면은 이 건물에는 예컨대 주소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들. 경상북도 김천시네. 김천시 감호동 36번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이 김천이 어디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김천이 기왕에 나온 김에 제 고향을 한번 또 알려줘야지. 자, 남한입니다. 남쪽. 여기 소백산맥 있고, 소백산맥. 그 다음에 요만큼이 경북이고, 여기 경북. 여기는 경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요만큼이 전남. 그 다음에 전북. 그래서 이거 다 합쳐봐야 이게 반밖에 안 돼요. 그죠? 인구도 여기는 이쪽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또 지금 잘라져가지고 민주당, 국민의당 이러고 있는데 합쳐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에는 충북, 여기는 충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되죠. 그죠? 김천이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풍역 넘어가면은 충북 영동. 이쪽으로 소백산맥 넘어가면은 전북 무주. 요 밑에는 경남 합천. 여기 딱 중간에 있어요. 딱 중간에 서가지고 이 말도 말입니다. 약간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경상도하고는 좀 달라요. 말도. 제가 어릴 때 저 아버지 고향에 가보면은 아주머니들이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조금 놀랍다거나 좀 의아스러울 때 아메 그래요. 아메. 근데 그게 말이죠. 여기서만 말이지 다른 데서는 전혀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감탄사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웜에 그때 웜에 그래. 이게 소백산맥 넘어서 뭐 시집 오거나 장가 오는 사람들 꽤 있어요. 여기에 보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이 김천말 중에 또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경상도 어디에서도 안 쓰는 거. 공부하나 그러면 공부해요 이런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요. 그거 여기서 영향받은 거예요. 여기는 해유 그래유 그죠? 공부해유 그잖아 그죠? 여기서는 공부해요 이래요. 이쪽 충북 그 다음에 전라도 영향 다 받았어요. 재밌는 동네지. 김천이 사실은 말이죠. 원래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다음으로 시성격된 곳이에요. 여기가 대구 다음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괜찮은 발전한 동네였지.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너무 죽었어. 시성격이 두 번째로 된 건데 지금은 뭐 울산, 포항, 뭐 구미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김천은 완전히 구미에 완전히 위성도시가 돼버렸지. 그래서 옛날 제가 살던 거기 가보면 말이죠. 꼭 말이죠. 그게 야인시대 그 세트장 같아요. 야인시대 영화 세트장 같아요. 사람 단어 듣고 간판 걸린 거 보면은 전부 다 녹이 썰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간판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참 애석한 동네지. 그런데도 먼 놈의 새누리당 맨날 찍어대고 이제는 좀 바뀌겠지. 자, 재미삼아 한 얘기고. 자, 오른쪽 페이지 조모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가장 간단한 예. 만약에 토지를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죠?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합니다. D페이지 가보시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이런 거 한물 갔습니다. 한물 가서 제가 대폭 줄여서 써놓았는데 그건 아마 사실 읽어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유인성, 무인성 문제를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맨 밑에 판례 결론만 보시면 돼요. 자,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이 땅을 을에게 팔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등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자가 매매 잔대금을 다 안 내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먼저 등기해 주시면 은행에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서 잔금 지급하겠습니다 는 약속을 해놓고 등기만 가져가고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이쪽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뭘 하면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죠. 또 만약에 갑이 사기당했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사기당했다면 이 계약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해제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계약을 안 했던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려요. 취소도 마찬가지죠. 취소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소급해서 갑에게 복귀한다 그죠? 이때 저 등기 말소 절차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적어도 소유권 복귀는 필요 없어요. 물론 등기 다시 되찾지 못하면 소유권 행사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없어도 소유권은 돌아와요. 해제 통지서가 취소 통지서가 의뢰가 들어가면 말입니다.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등기 말소 안 해도 해제 통지서만 취소 통지서만 의뢰가 들어가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다. 처음부터 소유권이 의뢰에게 이전하지 않았던 게 돼버려요. 이게 플레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3번에 네 번째 줄 끝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그 물건은 당연히 이 말은 등기 말소 없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 말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이 말이 이 뜻이에요. 등기 말소 안 해도 또는 등기 절차 없이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이번은 소급해서 복귀한다 그죠? 자, 이 판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3번의 1번 내용입니다. 원인행위, 즉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실효가 뭡니까? 무효, 취소, 해제 합쳐서 실효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한다 그죠? 자동 복귀하고 이때는 등기 그 절차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마지막 줄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도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 자, 그 부분이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